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가장 편파적인 방송을 하는 채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지금 KBS와 MBC 두 개의 공영방송은 마치 이 문재인 정권의 나팔수 같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MBC는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사적 녹음을 스트레이트를 통해 방영하고 지금은 뉴스데스크를 통해 찔끔찔끔 내보내면서 지금 완전히 이재명 후보의 선거 운동원 같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고발까지 당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KBS 역시 이 국민들의 TV 수신료를 받으면서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마치 정권 나팔수 같다는 비판을 받은 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YTN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YTN이 도를 넘은 이재명 홍보방송으로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특히 이 변상욱 앵커가 진행하는 뉴스가 있는 저녁은 지금 좀 심할 정도다. 심지어 윤석열 후보가 무슨 뭐 김 받고 멜론 받은 것까지 뇌물 받았다고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변상욱 앵커가 앵커로서는 중립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이 뉴데일리가 보도한 바에 의하면 지금 변상욱 앵커는 거의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게 굉장히 배가 아픈 모양입니다. 그걸 공개적으로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YTN 기자 11명이 변 앵커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와 별도로 국민의힘은 변상욱 앵커를 고발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자, YTN. 지금 YTN은 이 공기업, 그러니까 한전자회사가 최대 주주입니다. 이것 말고도 이 공기업이 대부분 최대 대주주로 있기 때문에 이 정권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인사에서. 그렇기 때문에 YTN이 아무리 그렇지만 뉴스 전문 채널인데 특정 정권, 특정 후보를 이렇게 편들다는 것은 조만간 뉴스 채널로서 방송 허가가 취소되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정권이 바뀌면 YTN은 문을 닫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심이 가는 것은 바로 YTN의 많은 프로그램 중에서 뉴스가 있는 저녁입니다. 자, 변상욱 앵커는 YTN 출신이 아닙니다. CBS 기자 출신입니다. 아마 CBS 무슨 지방보도국장 또 CBS 보도국장까지 했나요? 아무튼 CBS에서 아주 오래 있었던 기자가 YTN에서 앵커를 하면서 지금 YTN의 뉴스 채널로서의 중립성을 완전히 파괴하고 이재명의 무슨 정권 호위병처럼 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YTN이 망하게 되면 그게 시청자들의 판단에 의해서 혹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판단에 의해서 YTN이 망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자, 저는 YTN이 개국할 때부터 지켜봤습니다. 제가 조선일보 기자를 하던 시절 공보처 출입 기자를 할 때 그때 김영삼 정권에서 케이블 TV를 허가했습니다. 그때 1차로 뉴스 채널로 허가를 받은 게 YTN과 MBN이었습니다. 그때 YTN 연합통신이 주주입니다. 주인입니다. YTN도 연합뉴스의 네트워크라는 뜻에서 이 한국의 CNN을 표방하면서 24시간 채널로 24번 채널로 탄생한 게 YTN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YTN 이름 연합뉴스가 아니라 뭐 다른 이름으로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만 시작은 그랬습니다. 그 뒤 경영이 악화돼서 김대중 대통령 때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해줬습니다. 증자하고 해서 좀 됐고 IMF 때 사실 YTN 기자들은 월급을 못 받았습니다. 그만큼 힘들었습니다. 제 동료 친구들도 그때 기자하면서 월급 못 받고 막 그랬습니다. 기억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의 YTN이 됐고 그래서 뭐 한전이 처음에는 이 자본을 재면서 구세주로 등장했고 그 뒤에도 한전자회사 뭐 인삼공사입니까? 아무튼 이 많은 공기업들이 지금 돈을 넣어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변상욱 CBS 출신이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편파 방송을 해서 완전히 YTN을 말아먹으려고 하는 건지 참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YTN 현직 기자 11명이 이 변상욱 앵커의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변상욱 씨는 더는 YTN을 욕보이지 말고 조용히 떠나라. 변상욱 앵커가 지난 22일 생방송 중 한 발언을 나열했습니다. 당시 변 앵커는
이재명 후보는 지지율이 계속 올라갔어야 하는데 못 올라가고 떨어졌다는 것은 뭔가 꺼내드는 카드들이 잘 안 먹히고 있다는 뜻인데, 사실 50일 안 남은 상황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 갖다 붙여야 됩니다. 자기 쪽으로 확실하게 끌어와야 붙여놔야 되는데 왔다 갔다 이제는 그럴 상황은 아닌데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자, 변상욱 앵커는 이렇게 충성을 하고 나중에 이재명 정권에 안기어서 뭔가 한 자리 하면 될지 모르지만 YTN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변상욱 때문에 YTN의 중립성은 상실되고 지금 많은 시청자들은 YTN이 편파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게다가 이 변상욱 앵커는 그전에도 한번 대형 사고를 쳐가지고 무리를 빚었습니다. 2019년 8월입니다. 조국 전 장관 딸 관련 특혜 의혹을 언급한 집회 참가자에게 자신의 SNS를 통해 반듯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면 숫골 마이크를 잡게 되진 않았을 수도 있다. 이 시청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게다가 이 마이크를 잡았다는 그 청문은 아마 부친이 없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당시 방송에서 하차했다가 슬그머니 그 뒤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무슨 뭐 정권에 빽이 있는 것 같습니다. CBS 출신이 앵커를 YTN에서 하고 있고 할 때마다 이렇게 편파적으로 조국 편 들고 문재인 정권 이재명 후보 편 들고, 이런 사람은 앵커를 하면 안 됩니다. 원래 앵커는 적어도 중립적인 체라도 해야 됩니다. 마음속으로는 이재명을 지지하더라도 앵커 자리에서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가만 놔둡니까?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자, 이들은 기자 11명의 성명서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YTN에서 변씨 같은 사람이 3년 가까이 몸담고 있다는 건 YTN 시청자와 조직원을 우롱하는 처사다. 변상욱 씨에게 질의한다. 정치권으로 갔던 언론인은 절대 돌아오면 안 된다는 미디어 오늘 인터뷰는 지금도 변함이 없는가? 또한 지난 20일 진행자로서 생방송에서 한 발언이 옳다고 보는가? 그래도 방송을 하고 싶다면 1인 미디어를 찾아 본인의 포부를 마음껏 펼치길 조언한다. 자, 이 뉴스가 있는 저녁의 여성 앵커 안규령님, 아무튼 그 여성 앵커도 이달 초 민주당 선대위에 합류해서 지금 대변인을 맡았다고 민주당 선대위가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JTBC 아침 뉴스 앵커와 함께. 이걸 보면 지금 JTBC든 YTN이든 지금 기자들이 성명을 내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럴 거면, 아니 적어도 물론 뭐 방송인이 정치할 수 있죠.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 시간 텀은 둬야 하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이달 초 1월 달에 앵커하던 사람이 지금 이 이재명 후보 선대위 대변인으로 갔다고 발표를 할 때 그걸 듣는 YTN, JTBC 후배 기자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미 YTN은 지금 편파 방송의 이 첨단을 달리기 위해서 MBC와 경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